법이에요. 그래서 대우 경제가 아니고 첨가직 거리면 되고 두 번째 기류법입니다. 자, 기류법은 가정 부분이 있고 비맥Q이나 결론 부분이 있잖아요. 얘를 부정해요. 그리고 증명하면서 모순을 찾아요. 그래서 이 부정한 명제가 거짓임을 보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 되겠지.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얘를 부정할게요. 루트 3은 유리수이다. 자, 그럼 루트 3이 유리수니까 루트 3을 n분의 n으로 나타낼 수 있고 n과 n은 서로 소유일 거야. 기하분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넘기면 3n제곱 n제곱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n제곱이 3의 배수잖아요. 3의 배수니까 n도 3의 배수거든. 따라서 n은 9k제곱이 돼. 약분하면 이러니까 n도 3의 배수야. 근데 둘 다 3의 배수는 뭐가 깨져요? 서로소라는 이 가정 부분이 깨져. 따라서 여기서 모순이가 있었네요. 따라서 얘는 거짓입니다. 그럼 얘가 거짓이면 이걸 부정한 얘는 참이 되겠지. 그래서 루트 3은 무리수이다가 참임을 증명해주고 이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증명법이 이 두 개에다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언제 추가되냐? 대수에서 추가돼요. 수학적 기납법. 제일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증명법은 총 3개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요거 증명하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절대부등식을 가보면 자, 얘가 참인 요거 그 다음에 이거인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요 세 가지 정도. 또는 자, 이건 네 가지 정도 봅시다. 절대부등식은 어떻게 증명하냐? 주로 완전 제곱식으로 증명합니다. 자, 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요만큼이 x-2분의 1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에요. 자,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실수기 때문에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절대 부등식이야. 그 다음에 얘는 제인수분해하면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x, y, z가 같을 때입니다. 그 다음 우리 이거 많이 봤죠? 2차 부등식에서 얘가 절대 부등식 되려면 즉 x축보다 위에 거다 떠 있으려면 첫 번째 a는 양수여야 될 거예요. 그 다음 판별식은 d b제곱만 4a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절대부등식,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중에서 요 명제 파트에서 딱 2개 배울 거예요. 산술기하 그 다음에 코시. 근데 현재 추세는 주로 얘를 내고요. 얘는 거의 안 내요.
근 3년간 나온 적이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왜? 얘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형태에서 몇 가지를 무조건 제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형태 맞추려면 끝나거든.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식조작이 필요해.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산술기하가 왜 나왔냐? 반원이 있어요. 원위 한 점에서 지름이 약 끝점으로 이었더니 삼각형이 나. 그냥 삼각형이니까 무슨 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이지. 이때 수선발 딱 내립니다. 요걸 x, 요걸 y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얼마일까? 혹시 외우신 분?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 루트 xy죠. 왜? 여기를 z라고 할게요. 그럼 x 대 z는 z 대 y랑 같지. 왜? 닮음이잖아. z 제곱이 xy. 중학교 2학년 때 나옵니다. 닮음에서.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x 더하기 y를 2로 나눈 게 반지름이야. 이 반지름은 얘보다 항상 크겠지. 근데 같을 때가 있어. 언제야? 얘네가 직각이 등변 삼각형일 때. 그래서 같을 수도 있다. 그럼 등호 성립은 언제다? x랑 y가 같을 때. 이게 산술기합니다. 그래서 x와 y가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양수 조건이 붙었을 때 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 등호 성립은 이때 성립합니다. 그러면 산술기하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합의 일정한 값을 줘요. 그리고 곱의 최대를 줘요. 또는 곱의 일정한 값을 줘요. 그리고 합의 최소를 묻습니다. 자,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올까? 1번, 2번. 압도적으로 하나가 많이 나와요. 1번. 네, 2번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합의 일정한 값은 진짜 대놓고 주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곱의 일정한 값은 숨길 수가 있어. 뭐로 숨길까? 역수의 곱은 무조건 얼마다? 1이죠. 이걸로 숨겨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양의 수라고 하죠. 플러스 4 이렇게 하자. 의 최소 값을 구하고요. 자, 얘랑 얘 역수 형태니 아닙니다. 정확히 얘랑 얘를 이렇게 볼게. 얘랑 얘 역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식을 조작해야 되거든. 자, 식 조작을 할 때 분모를 변형시키는 게 좋을까? 여기 바깥에 나와 있는 걸 변형시키는 게 좋을까? 그치? 분모는 건드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분모를 건드릴 때는 언제냐? 괄호가 있어서 괄호까지 포함해서 식 조작할 때는 괄호를 건드리면 분모를 건드리면 이거 지금처럼 바깥에 나와 있는 놈이랑 분모가 있으면 얘는 냅두고 얘를 바꿔요.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자, 원상복구 시켜야 돼. 얼마만 빼주면 돼? 2만 빼주시면 돼. 그리고 여기다 산술기가 있으시면 는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4 하니까 이렇게 되면서 4가 되겠지. 따라서 이거 값의 최소값이 4예요. 거기서 2를 뺐으니까 최소값이 2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 요거예요. 그래서 식 조작을 하되 분모는 건들지 마자. 바깥을 건드리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있거든.
x 플러스 2y xy 4x 플러스 y 플러스 8z. 자, 이거의 최소값 수고 또 하나 보면은 요거는 불단부 기출이고요. 월분고에서 기출되는 P가 Q가. 자, 첫 번째 얘입니다. 자, 식 조작을 해야 되는 게 안 보여요.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힌트를 어디서 얻냐? 분모에서 얻습니다. 왜? 분모는 바꾸는 게 아니니까. 얘 뭐로 묶이니? Y로 묶여. 하니까 x 플러스 2z도 여기 있고 y도 여기 있어요. 아, 그러면 x 플러스 2를 a 바꿔서 식을 보면은 a 플러스 b 더하기 ab. 자, 얘도 4a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기서 좀 더 올리고 있죠. 곱하기 시차 더하기 3. 그럼 얘를 곱합니다. 그러면 ab 4a 제곱 플러스 5ab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 분리를 해보면 이렇게 분리하면 b분의 4a 5 a분의 b 하니까 요렇게가 역수관계네. 그러면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b는 산술기하고 2루트 곱하면 4네요. 따라서 얘는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을 9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결로 얘도 있어요. 자, 얘를 보면 a-인데 분모 형태가 a-b-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해도 더하면 결론이 이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곱합시다.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1이야. 아, 그러면 여기서 역수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산술기가 쓰면 되겠네. 곱하면 1이네요. 따라서 얘는 2 더해줘서 4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호 성립이니까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돼. 산술기가 쓴 애들끼리 같아야 돼요. 그럼 곱하고 즉 b-c와 a-b는 a-b와 b-c랑 같아요. 두 개 곱하면 a-b의 제곱과 b-c의 제곱이 같아요. 그럼 a-b랑 b-c랑 같으니까 2b는 a 플러스 c가 되겠네. 따라서 얘는 2가 되네요. 그때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다? 4가 됩니다. 그래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산술기하입니다. 그 산술기하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일단 코시슈바르츠는 증명이 뭐고 필요 없고 형태만 외우세요. 자, x 어떤 형태냐? 앞에 곱끼리 곱한 거, 뒤에 곱끼리 곱한 거. 이게 성립합니다. 그럼 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얘는 x 플러스 2y의 제곱 이게 코시예요. 코시는 문제가 어떻게 되길래 왜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실수 xy 얘는 실수여야 돼요.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실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x가 돼서 x 플러스 y제곱이 9래요. 그때 3x 플러스 4y의 최대값 값을 구하래요. 봐봐 얘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코식을 쓰기 위해서는 괄호가 3개 필요해요. 생각해봐. 이 형태만 보고 말해봐. 얘는 여기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 이쪽에 들어가야 돼? 이쪽에 들어가야 돼? 이쪽에 들어가야 되지. 그렇다면 얘는 1, 2, 3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럼 너 그러면 여기 앞에가 완성되지. 곱해서 얘가 돼야 돼. 곱해서 얘가 돼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얘가 9니까 얘는 9 더하기 16, 25네. 그럼 3x 플러스 4y는 15 최대값 얼마? 15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근데 형태가 정해져 있고 얘네를 안 주면 못 풉니다. 줄 수밖에 없어요. 다른 형태로 바꾸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코시브아르츠가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왜? 그냥 대입만 한 다음에 퍼즐 맞추기만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몇 단이에요? 대단원 2개. 두 번째, 명제 집합과 명제가 나눠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여기까지거나 아니면 집합의 연산까지 나올 거예요. 근데 혜인이는 아마 그냥 도형의 방식만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기간이 짧아서.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187쪽까지 풀고 채점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은 마무리 주시고. 그 숙제는 쌤 끝까지 마무리입니다. 어차피 지금 준 쌤 제공 규제가 명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잘 푸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딱히 추가 숙제는